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개특위에서 네.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일단 통과가 됐고 본회의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5월 30일까지 모든 거래 내역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거 맞죠?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례 규정을 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가상 자산 같은 경우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뭐 재산 신고의 기본은 본인의 그 자발적 정직한 신고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예. 일반 주식이나 금융거래와 같이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직접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은 만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걸 숨긴 국회의원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이것을 숨기지는 않을 것이라. 그 정도의 양심은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간에 뭐 다만 얼마라도 코인 거래가 있었던 의원들은 모두 신고를 할 거다 이렇게 네, 믿습니까? 신고를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몇 명쯤이나 될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한데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여기서 뭐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대체로 50대 이상은 코인에 대해서는 거의 뭐 경험이 없고 사실은 저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중심이 된다면 30대의 젊은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그 보면 직계 좀비 속도 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뚜껑 젊은 그 저희 자식 세대에서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김남국 의원에게는 국회 윤리특위에 이제 그 제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셈법의 측면에서 보면 윤리특위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절차를 충분히 준수해서 80일 끌어가면 그 사이에 뭐 김남국 의원의 변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이 이제 속속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와중에 개딸이나 철험회 등의 어떤 강경파들은 비상식적인 옹호 발언을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뭐 민주당이 굉장히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 국민의힘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간 끄는 게 오히려 민주당한테 손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김남국 의원의 허위 해명 문제, 그다음에 코인 거래 시점, 즉 우리 이태원 참사의 그 현안 질의 때 코인 거래, 뭐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의 코인 거래 행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국민적 비난이 있고 또 김남국 의원이 현재 일주일째 잠적을 하면서 해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네. 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혐오, 그것이 유발되고 그걸 통해서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그냥 윤리에 놔둘 게 아니라 전격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이미 국민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해서 제명 절차를 거치는 결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신속한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종기를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사위원 사보임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저희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러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해 충돌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니 사보임을 하도록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의장에게 요청을 해라 이런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의장과 원내대표단 면담이 있었던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원내대표라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말씀하시는 네, 저희 거죠? 원내대표를 말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사보임을 의장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예, 왜냐하면 이제 무소속이나 비교섭 단체의 상임위 배정을 의장이 하시게 되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무소속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검찰 이해 충돌을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전개가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전직 검사로서 전망을 하신다면. 그 시기 전망을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했다가 거의 틀려서 시기 전망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질문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요즘에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최근 보도가 의미 있는 보도가 나온 게요. 그 36억 상당의 위미스 코인을 그 51만 주를 클레이페이 토큰 59만 개 21억 상당으로 수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2월 16일경입니다. 작년 2월 16일. 그럼 대선 선거 기간 직전이거든요. 그런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수행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이페이 토큰을 수합했던 클레이페이 토큰의 회사, 이 회사 대표가 몇 달 있다가 잠적을 하고 사실상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이 클레이페이 이 토큰은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네. 그럼 이 전형적인 이 자금 세탁의 형태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자금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 개인 투자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가장 개인 투자라면 36억의 위미스 코인을 지금 그 신생 한 달밖에 안 된 소위 신생 잡코인에 그 15억 이상의 그 손해를 보면서 수합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추정적 의혹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홍익표 문체위원장이 P2E 입법 로비 관련 청문회를 제안을 했는데 좀 국민의힘에서 이건 물타기라고 지금 거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한 겁니까? 이 위원장께서 저것도 청문회를 한다면 먼저 여야 간사에게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는 말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페이스북에다가 뭐 청문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입법 로비의 주요 대상도 지금 현재는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에 대한 청문회 이렇게 해서 이슈가 김남국 의원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빠지고 입법 로비 의혹이라 그래서 여야를 아우르는 형태로 청문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물타기다 이렇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입법 로비가 있었다면 그것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밝혀야죠. 당연히 그것도 그 문제가 제기됐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때 청문회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단순히 의혹 제기의 수준에 불과하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그때 진행을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관련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할 텐데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을 시킨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수조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까? 이것과는 별도로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특례 규정을 둬서요. 21대 국회의원들은 그걸 전부 신고하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전수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실 신고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지켜보셨을 텐데 야당 쪽에서는 이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부적격이다. 절대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절대 부적격 이런 단어 참 안 좋은 단어인데 절대라는 말은 잘 쓰는 단어가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어제 그 행안위에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소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굉장히 그 지역 정치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그래서 뭐 집회도 참석하는 과정을 겪었고 오후에는 또 지금 우리 전세 사기와 관련된 특경법 위반 법안이 상정돼 가지고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했었죠.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 인터뷰 때문에 언론의 내용을 봤는데 세 가지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박영진 의원이 제기했던 게 변호사법 위반 사안인데 경업금지. 그렇죠. 경업금지인데 그것은 이미 박민식 보훈처장이 객관적으로 당시 변론 기일에
이미 본인이 국회 회기를 하거나 해외 출장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드러냈고 그러니까 그 소송 수행한 변호사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해서 이건 아주 우선적으로 문제됐던 부분은 클리어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뭐 사업소 등 누락에 그림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가액 자체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해서 크게 이슈는 되는 것 같지 않고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적 체육 부분이 이제 조금 어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자 성관이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그 성관에 채용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적 채용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그 공직의 청렴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채용된 변호사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과거에 법인에서 근무했던 그 정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단지 해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장관을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겸업금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박민식 후보자 스스로가 뭐 재판이 있고 이럴 때 이제 그 박민식 후보가 다른 일정이 있었으면 확인이 됐다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는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박민식 의원은 이미 휴직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께 휴직을 하고 나와서 사실은 그 로펌과는 아예 연락을 안 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그 서류가 작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박민식 그 장관 후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자 쪽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의 실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박용진 의원은 어떤 점을 제기를 했냐면 그게 실수라면 그 법무법인에서 맡았던 사건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박민식 변호사 이름이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건에는 빠졌고 어떤 건에는 들어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건 좀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의혹 제기의 증폭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서류에서 해당 사건에서 과연 박민식 의원이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증이 먼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클리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나머지 의혹 제기는 추가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의혹 제기인데 사실상은 뭐 해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논점을 이제 더 확대하는 건 적절치 않고 하나만 더요. 그럼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그 전에는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법무법인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국회의원 됐으면 이게 그러니까 겸직 금지 의무가 나온 게 그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건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시기가 좀 다릅니다. 아니 그게 그래서 겸직 금지의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있던 법무법인에서 퇴사를 하든지 하는 게 어찌 보면 맞을 텐데. 저는 뭐 휴직을 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을 만들었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림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가로 다른 뭐 문제가 나온다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실상은 명확한 근거 없는 확대니까요. 이 정도에서 뭐 하나만 더 여쭙고 얘기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보였느냐. 그 점에서 그러면 박용진 의원은 왜 꼭 검사여야 되느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분이 검사입니까?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검사 출신이라고 말한다면은 최소한 20년 정도의 경력을 통해서 적어도 30대에서 50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직에 이제 오랫동안 봉직했을 때가 의미가 있지. 박민식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검사 경력을 했고 대부분을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특정 직역이 조금만 많아지면 왜 하필이면 판사해야 되냐, 왜 하필이면 변호사해야 되냐, 왜 하필이면 의사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모든 논의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관행부분들 군인 출신이 보훈처장을 맡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맡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박민식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력을 보면 검사 경력밖에 없는데 정치인 경력하고 그러면 보훈부 장관 직을 수행하는 데는 어떤 경력과 좀 약간 미스매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보훈처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의 개발 발굴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그 국가의 그 경제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그런 논의도 그런 주장이 일면 타당합니다. 보훈처라는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 정체성의 확립 또 유족
또 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이런 식으로 역할이 상당히 특정돼 있고 제한돼 있고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지금 혹시 그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집시법 개정할 생각 계십니까? 요번에 1박 2일 그 노숙 뭡니까 집회를 보면 이게 우리가 저는 임계점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무법천지의 어떤 세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상 방뇨, 그다음에 100톤이 넘는 쓰레기, 그다음에 술 먹고 고성 방가를 통해서 80건의 소란, 그것을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이거를 그냥 방치합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한 것은 일몰 후 일출 전에 이 어떤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너무 제한이 심하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법부가 어쨌든 그 도출을 했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안을 도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다 보니까 네. 처벌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 시위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유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도 기본적으로는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와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자유지 무제한적 자유가 아닙니다. 요번에 어떤 그 민노총의 일탈적이고 무법적인 행태는 어쨌거나 법률적으로도 어떤 제한을 가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률 개정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까지 뭐 그것이 그 정책위에서 아마 그 부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정책위장이 발표를 하셨죠. 예. 밤 12시부터 6시까지 예. 적어도 그 사이에 대해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것은 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라고 하는 게 너무 포괄적인 시간 규정이기 때문에 12시부터 6시로 하면 그게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 헌재 결정에 부합된다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신가요? 2014년대 헌재에서 새벽에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단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잖아요. 겨울에는 훨씬 길어지고 여름엔 짧아지고 하는 여러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적어도 저희들 그 정부와 같이 준비한 것은 한 6시간 정도 12시부터 6시 정도. 그러니까 시간을 딱 12시부터 6시로 그렇죠. 정리하면서 특정하면 헌재하고 네. 그러니까 상충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네,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제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야당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야당도 꼭 이번 사태를 보고 계속 이 사태 그와 같은 노숙 집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토론해서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을 고쳐야죠.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치해서 무법천지를 만들 겁니까? 짧게 하나만 더. 네. 그 분신 사망한 고 양해동 씨 네. 분신 장면 이 출처가 검찰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일 것이다라는 게 건설노조의 제 의혹 제기잖아요. 네. 만약에 맞다면 이게 유출된 거는 문제는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여당에서요. 네. 그러다가 그 CCTV 영상 얘기가 있어서 네. 법사위 의원실에서 검찰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달라고? 예. 영상을? 못 받았습니다. 없다는 겁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영상은 있다는 소식은 들어서 있다면은 달라고 했는데. 근데 왜 못 준대요?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뭐. 바로 그 점인데 그런데 그 영상이 만약에 흘러가서 조선일보 갔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물론 추정이긴 검찰에서 그 영상이 나왔다는 일방 주장이고 아무 근거 없이 결국은 그 문제 즉 분신하는 상황에서 불을 끄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바꾸기 위한 그 주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인데 하여간 못 준다고 했다 검찰에서. 아무도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